안녕하세요. 여기는 워싱턴의 이창열 기자입니다. 오늘 제가 세 번째 유튜브 동영상을 올리게 되네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오늘 1월 20일 정오에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가 대통령으로서 취임을 했습니다. 46대 대통령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두 개의 영상은 CNN을 참고해서 오늘 대통령 DC 분위기를 정한 거고요. 지금부터는 오늘 어떤 일이 있었고 의미가 어떤 건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대통령 그 취임식에는 전직 대통령은 한 세 분이 왔습니다. 공화당의 부시 대통령, 그리고 버락 오바마, 민주당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 그리고 민주당의 클린턴 대통령. 그런데 한 사람이 안 왔죠. 바로 직전 대통령이죠. 직전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안 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까 제가 말씀했다시피 오늘 아침 일찍 해병대 헬기 머린 원을 타고 앤드루스 공군기지 가서 거기서 에어포스 원이죠. 그걸 타고 팜비치, 플로리다로 갔습니다. 거기서 전한 메시지는 다시 돌아오겠다. 다시 대통령 재선을 하는 걸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에미 클로버치 연방상원의원이 취임식 공동의장으로 오늘 개막사를 했고, 레이디 가가가 외국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11시 45분경에 카말라 해리스가 부통령으로 이렇게 취임을 했고, 그리고 제니퍼 로페즈가 축가를 했습니다. This is my land라고 해서 했고, 그 다음에 한 12시가 조금 되기 전이죠. 미국에서는 12시에 정권이 이양됩니다. 12시 정오 되기 전에 제니퍼 로페즈가 나오고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조 바이든 당선자가 대통령에 취임했습니다. 46대. 로버트 게이츠 대법원장이 와서 그 선서를 받았고요. 그리고 또 오늘 또 다른 선서가 하나 있었어요.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지난번 1월 5일이죠. 1월 5일 조지아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 그 민주당 두 사람이 됐는데 그 사람들 선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연방 상원은 50대 50, 여기에 캐스팅 보트를 갖고 있는 카말라 해리스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민주당이 다수당입니다.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상원도 다수당이고 하원도 다수당이기 때문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법안들을 통과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제일 큰 법안이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 법안인데 지금 많은 미국인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안 내용에 따르면 미국인 1인에게 1,400달러를 더 추가로 이렇게 주는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현금이죠.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있을 때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600가 1,800달러를 받았습니다. 제하고 제 아내, 그리고 지지난해죠. 하여튼 세금 보고할 때 16세였던 제 딸이 받았는데 이번에는 꼭 2,000달러를 해서 600달러 뺀, 그래 1,400달러 더 추가로 주겠다 그런 거예요. 지금 그리고 17세 이상에서 대학생들 못 받았거든요. 2,000달러 준다 그래요. 그러면
저희 가정 같은 경우에는 $1,400 곱하기 3, $4,200. 그리고 제 딸, 대학교 다니는 애하고 대학교 졸업한 애 둘이 있으니까 저희 집 같은 경우 $8,200 나옵니다. 하여튼, 연방 하원은 통과해도 문제가 없을 거고, 연방 상원도 지금 다수당이기 때문에 뭐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월 중순쯤에 나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실 코로나 때문에 힘들거든요. 힘든데 이제 이게 큰 단비가 될 것 같아요. 또 하나가 이민개혁안이 추진될 것 같습니다. 이민개혁안 지금 추진한다고 이미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선자 시절에 오늘 지금 현재는 대통령인데 지금 포괄적 이민개혁안을 지금 추진한다 그러는데 지금 8년, 그러니까 영주권 5년, 시민권 3년, 8년이면 지금 현재 1,100만 명의 불체자들이 시민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엄청난 내용이에요. 그리고 드리머라고 그래서 부모님 따라오신, 왔다가, 뭣도 못하고 왔다가 불체자가 된 그 자녀들이 있거든요. 그 자녀들도 이제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그렇고, 오늘 또, 하여튼 오늘 제일 중요한 메시지라고 하면은 전 세계에 전달한 메시지는 이겁니다. 미국은 돌아왔다. America is back. 제가 4년 전에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갔을 때 America first, 미국 우선주의, 뭐 딴 건 안 보겠다는데 이제는 미국이 돌아왔다. 이 말은 무슨 말을 뜻하냐면 세계보건기구에 지금 탈퇴했잖아요. 그것도 이제 세계보건기구에서 미국이 나왔어요. 근데 다시 이제 가입을 하는 거고. 지금 동맹과의 관계도 미국한테 도움되면 하고 안 하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한국에 있는 주한미군도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충분하게 방위비 안 올려주면은 우리 어느 정도 감축하고 철수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었는데, 아메리카 이즈 백. 동맹을 중요시 여기고 동맹 파트너십으로 해서 함께 나가겠다. 그러니까 한반도 정책도 많이 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주한미 방위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협상이 진행됐어요. 그런데 사실 트럼프 행정부 때는 턱도 없는 엄청난 인상을 요구했는데 그게 합리적인 수준에서 지금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동맹을 너무 이렇게 거래 관계가 아니고 동맹을 중요시 파트너십으로 하는 관계는 로 이제 돌아올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는 강경 정책을 그래도 어느 정도 계속 쓸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리고 전 세계 많은 국가들 있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이 무조건 돈 되면 하고 돈 안 되면 아닌데 그게 아니고 동맹을 중요시 여기는 그런 정책으로. 또 하나는 오늘 이야기했는 게 통합입니다. 지금 미국은 많이 분열되어 있어요. 민주, 공화, 흑인, 백인 뭐 이렇게 저렇게 지금 남북 전쟁 1860년대 이후로 미국 이만큼 분열된 적이 없었는 것 같아요. 지난 5월로 기억하는데 그때 흑인이 백인 경찰에 의해가지고 목이 졸려가지고 이렇게 죽었어요. 그걸로 해가지고 Black Lives Matter BLM이라 해가지고 운동이 있었고, 근데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은 치안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죽었는데 그건 아니었거든 사실. 왜였든 간에 지금 오늘 미국이 이제 하나다. 그러고 나는 모든 미국인을 위한 대통령이다. I'm the president for all Americans. 그러고 we are one nation. 하나의 국가다 하는 거. 그리고 unity. 단결. 많이 간주죠.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그러니까 이 바이든 행정부가 직면하고 과제 중에 가장 큰 거는 코로나 바이러스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이걸 잘 어떻게 극복하느냐. 두 번째는 수백만 명이 일자리였어요. 한 1,000만 명 가까이 된다 그래요.
그리고 비즈니스는 폐쇄됐어요. 많은 비즈니스들이 식당도 사실 어떤 곳은 식당 안 다인인이라고 그러죠. 식당 안 영업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오픈해야 되고 이런 그러니까 남북 전쟁과 같은 당시와 같은 미국이 분열되어 있는 거 플러스 그러고 1929년부터 1933년까지 그 대공황 같은 그 두 개가 지금 함께 거기에다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이걸 앞으로 이제 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하냐. 그래서 오늘 한 6시쯤 됐을까요? 오후에 백악관에 들어가서 저기 17개 행정명령에 사인을 했습니다. 뭐 제일 큰 게 코로나19 대응책인데 가장 중요한 게 마스크, 연방 건물에서는 무조건 마스크 쓰자. 앞으로 100일 동안은 꼭 지키자. 그런 행정명령을 했고요. 또 파리 규조약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빠져나왔는데 파리 규조약 다시 재가입하겠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 세계보건기구가 너무 중국 편든다면서 우리 WHO 뭐 함께 하지 않겠고 돈도 안 주겠다 그랬는데 다시 가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트럼프 행정부 때 완전 지금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문 잘못됐다고 해가지고 하고 그리고 우리 학생들한테 가장 관심 있는 게 사실 학자금 융자 상한인데 저도 지금 대학생이 한 명 있고 또 한 명은 졸업을 했는데 이 학자금이 사실 매달 저 같은 경우도 한 725불씩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9월 30일까지 다시 유예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학자금 갚는 거를. 그러니까 저한테는 엄청난 혜택입니다. 그리고 우리 딸 같은 경우도 펩사 해가지고 한 달에 한 300불씩 내야 되는데 그것도 9월 30일까지 이렇게 안 갚아도 되는 걸로. 지금 이 유예가 1월 달까지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달 끝나면 다음 달부터 이제 우리 딸 같은 경우는 돈을 갚아야 되는데 그래도 한시름 이렇게 놓게 됐습니다. 지금 취업이 쉽지 않아요. 저희 딸 같은 경우 지난 5월 달에 IT로 이렇게 IT 전공을 대학을 졸업했는데 아직 취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지금 비즈니스들이 많이 문을 닫다 보니까 수입이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렌트비를 못 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것도 태거 조치라고 하죠. 이빅션. 그거를 올 3월 31일까지는 유예. 그 집주인이 랜드로드가 못 쫓아내도록. 그리고 또 오늘 이렇게 사인한 행정명령 중에 또 기억에 남는 게 그거예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멕시코와 미국 접경 사이에다 국경 장벽을 지금 쏟고 있는데 그게 이머전시 펀드로 해가지고 비상사태 펀드로 해가지고 했는데 그걸 이제 앞으로 사용 못하도록. 그러니까 이제 건축이 중단되겠죠. 그리고 무슬림 7개 국가는 테러 연결되기 때문에 국가에 들어온 걸 아예 막았는데 제한 조치가 이렇게 풀립니다. 그 외에도 지금 차별하는 건 뭐죠? 여성 차별, 인종 차별 그런 관련해서도 하고 특히 환경 그리고 경제 관련해서도 이렇게 했습니다. 내일 제가 시간이 되면은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대북 정책 어떻게 될까요? 대북 정책은 제가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 탑다운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실무 중심으로 해가지고 대북 정책이 이제 실무자들이 만나서 하고 나중에 이제 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북한 같은 경우는 김정은이죠. 국방위원장하고 이렇게 회담하는 형식을 가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기억에 남는 게, 그 연설 중에 이제 미국이 우리가 힘으로 이끌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이거 우리가 잘하는 걸로 모범으로 이끌 것이다. 그리고 이제 미국은 민주주의 어떤 그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롤 모델인데 사실 지난번 지난 1월 16일이죠. 1월 16일인가? 아니 1월 16일 1월 13일인가요. 그때 트럼프 지지자들이 국회를 급섭해가 그렇게 했는데 그때 한 5명이 죽었어요. 5명이 죽고, 그런 일이 이제 다시는 없어야 된다. 그런 메시지도 전했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걸로서, 꼭, 워싱턴 분위기 전하고요. 그리고,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진 게 그거였어요. 혹시 저격 당하는 거 아닐까? 근데 그런 건 없었고요. 그리고 주 방위군이 지금 오늘 한 2만 5천 명 정도 투입됐다 하는데, FBI에서 한 20명 정도는, 거구단체하고 연결됐거나 그런 사람들 같은 게 다 뺐어요. 그 사람들. 혹시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자, 이것으로 오늘 취임식 분위기, 그리고 오늘 어떤 행정명령이 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대북 정책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